거래사례 비교법에 대한 전체 문제 묻는 거였죠. 그러면 서에서는 거래사례 비교법 들어가기 전에 막 이렇게 사전에 쓸 말 나와야 되는데, 거래사례 비교법 시장성 원리, 시장가치 추계 점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다. 잘 썼네요. 네, 거래사례 비교법 객관 시장가치하기 위해서는 대상 부동산 유사한 사례 관심이 중요하다. 사실 40점 서가 보통 한 요 정도, 막 거의 절반 이렇게 쓰면 내용을 잘 썼다는 전제에 한 2.5점 받는단 말이에요. 요 정도면은 1.5점 받고, 그 다음에 거래사 비교법 정의 및 적용 원리 해서 정의 방법이다. 그죠? 시장성, 가치 삼면성 중에서도 시장성이다. 시장 수요 공급. 근데 약간 빈약해. 이게 지금 설명하고 했을 때 거래사례 비교법, 그러니까 목차를 6개 잡는다고 했을 때 한 9에서 10점 만점일 때, 지금 정의 하나, 시장성, 대체 원칙 해서 목차 3개랑 선정 기준을 원래 그 위물, 시사, 배 이걸로 적는다고 했을 때, 이거를 뭐 배 아니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네. 우리 뭐 실무 기준상 이렇게 안 써 있기 때문에 근데 토지만 그때 그쵸, 얘기했어요. 그쵸. 토지만 대분법이고 이거는 사실 그냥 근데- 거래사례니까. 근데 음. 오히려 그러니까 구분 건물 평가하는 거래사례 비교법 했을 때는 이제 안 쓰는 게 좀 정확하고. 맞다고 할 수 네. 있는데, 그냥 거래사례 비교법 했을 때는 일부러 뺐거든요. 일부러 또 뺐어요. 네. 근데 얘기했던 게 토지만. 그죠? 토지의 거래사례 비교법 하면 이제 뭐 쓰는 건 네. 무조건 맞는 거고. 네. 근데 지금 그냥 거래사례 비교법이기 때문에 배분법도 사실 쓰는 게 오히려 맞죠. 그래요? 반박 가능하십니까? 이거는 쓰는 게 맞아요. 그럼 5개 쓴다고 할 때, 목차가 한 3-4개 나와야 한다고 할 때, 뭐 위물 뭐 묶어서 할 수 있고, 위물 시사 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지금 각각 대충 1.5, 1.5, 1.5로 기준으로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봤을 때 얘는 이제 1.5에서 한 1점 정도라고 할 수 있고, 대체 원칙, 대체 자산 영향받아서 가치 결정, 거래사 비교법 대체 원칙 적용, 대체 가능한 거래사례 기준하에 활용해 보자. 이거는 뭔가 네, 서술이 약간 더 조금 달랐으면 하는 점은, 그러니까 이 대체 자산 가치 결정된다. 대체 원칙 작용해서 현황 보정. 그러니까 여기서도 약간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할 때도 그래서 대상 부동산과 대체 가능한 거래사례의 가격의 뭐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이제 결정된다는, 그거에 뭐 기준한다, 뭐 약간 그런 내용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대체 가능한 거래사례 보정했다. 그러니까 뭔가 더 잘 썼어야 1.5점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얘는 1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영양가 없는 말. 영양가 느낌. 없는, 그러니까 뭔가 그쵸. 영양가가 뭔가 더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기준.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 기준도 배분법을 썼냐 안 썼냐라기보다도, 만약에 위물시사만 썼어도 전 그거 따로 안 나눴는데 이거 하나에. 뭐야?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죠? 자, 그냥 사례 수집을 저는 오히려 그 질적 측면, 양적 측면으로 나눴고 아하. 선정 기준을 그냥 위물 시설을 하나에 넣었거든요. 오,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답안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요렇게 요 목차 하나에다가 한 4.5에서 5점 그냥 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썼냐 해도 쭉 봤을 때 어쨌든 서술을 이 총 분량 있죠. 네. 지금 한 페이지 정도 썼잖아요. 한 페이지 정도 쓴 거에 대해서 나름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풍부하게 썼다. 이러면은 4.5점에서 5점 받을 수 있는 거죠. 10점. 10점에서 5점. 근데 4.5점에서 5점을 받을 수 있으려면은 한 페이지보다 조금 더 써야 돼요. 한 요 정도? 요 정도는 써야. 그러면 선정 기준도 나눠줬어야 되네요. 그쵸, 그쵸, 음, 그쵸. 그러니까 요 15점이니까 목차 6개 잡는다고 할 때 일단은 이렇게 어떤 뭐 설명하고 나오면은 그냥 반반으로 일단 잡는 거예요. 반반으로 잡되 네, 네. 여기에 만약에 뭐 어느 한쪽에 뭐 간략히 설명하고 아니면 약술하고라고 일부러 출제자가 좀 네, 네. 언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설명하고라고 했어도 만약에 거래사례비법에 그냥 정의를 설명하고라고 했으면 정의 가지고 뭐 목차 3개 쓸 거 사실 그렇게 막 없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뒤에 보니까 목차를 한 막 4-5개는 잡을 수 있는 물음이다. 이러면은 그때는 이제 설명하고라고 했어도 하나 써야지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면은 뭐 정의를 설명하고라고 했어도 왠지 여기다가 뭐 나는 목차를 하나 더 잡아도 틀린 건 아닌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뭐 내가 일부러 적용 원리를 좀 하나 목차 잡아서 써준다든지 그런 건 이제 하는 건데 어쨌든 보통은 묻고 있는 게 좀 이렇게 있어 보이면은 목차를 6개일 때 반반 줘야지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못해도 3-4개는 나와야지 라고 잡았을 때 지금 목차가 하나 둘 3개죠. 3개고 그러면은 1.5, 1.5, 1.5 하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꽤 잘 썼다 싶으면 이제 플러스 0.5에서 1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사실 지금 이렇게 한 페이지 썼어도 받을 수 있긴 해요. 5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사례 수집 가지고 정확성하고 요건 그러니까 질적, 양적 이렇게 썼구나. 그럼 그 뒤에 뭐 썼냐? 선정 기준 갖고 하나를 썼네. 일단 앞으로 가서 그러면 질적 측면 적용되는 사례 실제 신고 등기 통해 확인 가능하고 그리고 기준 다시 시장 상황 유사한 경기 변동 있는 사례 경기 변동에 있는 사례라는 말이 약간 이상하긴 한데 근데 그런 거 사실 상관없어요. 실제로는 진짜 이거 쭉 읽거든요. 수집 이어야 이런 걸로 시간 다 아껴요. 하고 대상의 유사성이 높은 등 정하서 말 왜 이렇게 아직도 길게 써요. 우리 안 썼어도 됐겠죠? 저거? 그죠. 근데 저도 이렇게 하여튼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 분량이 된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럼 이제 1.5점보다는 약간 더 썼다고 볼 수 있긴 해요. 들어간 말도 어쨌든 많이 있고 경기변동 있는 사람 유사성, 정확성 굉장히 열심히 썼어. 일단 1.5 그다음에 양 정확성 부족하더라도 이를 보완하며 신뢰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양을 늘리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양은 시장 증거력 높이고 주관 개입 최소화할 수 있다. 잘 썼어. 굉장히 바로 쭉쭉 읽히고 뭔가 들어가야 될 말 다 들어간 느낌이죠. 그 다음에 선정 기준 실무 기준 규정되어 있다. 시장 보정 기준 시점 시점 수정 위치적, 물적, 유사성. 딱 그 실무 기준에 있는 것만 그러니까 쓴 거죠. 네. 근데 얘는 그쵸. 지금 요거에 대해서 지금 1.5를 주는 건데 만약에 얘를 목차를 뭔가 2개로라도 나눠서 그러니까 선정 기준에 대해서 위물, 시사 이렇게 목차를 네. 2개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고민을 했어요.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각각 네 줄이 되더라도 네, 네. 뭔가 그렇게 썼으면은 이렇게 해서 한 2점 받았겠죠? 네, 네.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쓸 수 있는데 쓸까 말까 순간 고민되는 거 쓰는 게 낫다. 제가 느리니까 그죠? 일부러 그렇긴 할게요. 느린 이유. 줄이려고. 느린 이유. 아, 막 뒤늦게 생각나가지고 막 추가함. 안 고쳐져요.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서 줄이는 건 좀 노력했거든요. 일부러 좀 줄였거든요, 더. 그래서 네. 그 담고 있는 키워드나 그 양에 네. 비해서는 네. 딱 적정 분량. 원래 여러 가지 한 이 정도 쓰시는데.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물은 이 사정 보정과 시점 수정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 되게 명확하게 그냥 줬어요. 이거 그래갖고 진짜 암기 제대로 하고 있으면 쓸 수 있게 사실 문제가 구성이 된 거였고, 근데 10점이니까 목자가 4, 5개 나와야 되는데 2가지 묶고 있고 각각 3개씩 써야 되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보통 뭐 개념하고 적용 방법 하나 쓰고 이해서 유의사항 뭐 이렇게 2개씩 4개를 쓰던가 목차를 총, 아니면 그냥 물은 대로 목차 다 잡아도 됩니다. 목차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용 방법하고 유의사항 그냥 다 잡고, 근데 목차가 그럼 6개잖아요. 3개. 그러면 그냥 각각 뭔가 다 꼭 뭐 6줄만 이렇게 쓸 필요는 없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한 3줄 뭐 이렇게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술을 할 때 그럼 얘는 이 적용법을 유의사항 이거를 막 엄청 풍부하게 다 쓰라는 지금 뭐 그런 의도는 담지 않고 있겠구나도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추측을.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거 각각 쓸 수 있는 분량이 나는 막 5, 6줄 쓸 거를 알고 있어도 나는 좀 절제를 해야겠구나 이런 거를 다 잡고 했을 때 개념, 사정 보정, 특수한 사정, 개입, 동기, 개입 경우 또는 시장의 정상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이 정상적인 보장을 말한다. 개념, 적용 방법. 그리고 그러니까 10점에서 한 6에서 7.5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그럼 각 각에 대해서 3에서 3.5랑 3에서 3.5 만점을 두고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 사정 보정에서 쭉 보는 거예요. 쓰라고 한 거. 근데 이거 지금 쓰라는 거 다 썼죠? 적용 방법, 증액, 감액, 증액하는 경우. 각 경우를 썼어요. 근데 적용 방법을 쓰라고 해가지고 네. 이게 뭔가 이거는 좀 더, 그러니까 뭐 여기 썼다고 해서 틀렸다고는 못할 것 같긴 하지만 적용 방법, 그죠? 틀렸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일단 봅시다. 친인척 간의 거래, 낱개 거래, 금매, 감액 보정, 택지 개발 내 보상 잘 받기 위해 인근 거래가를 높이 또 읽는데 쭉 장황해지죠. 어떻게 줄여는 거예요? 그죠. 이제 막 계속 막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뭐 이렇게 했어. 자, 보상 잘 받기 위해 거래, 높게 영상에 대한 거래, 기대 심리 경우가 있다. 근데 이거는 괜찮아요. 유의사항, 기준 방법 대해서는 감칙 실무 규정 없다. 따라서 높은 학식 경험 가진 감정평가자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하고 주관 개입 여지에 대해서 유의해야 한다. 잘 썼어. 그러면은 어쨌든 채점할 때 이거에 대해 존재하는 내용 전체가 뭐가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이제 본단 말이죠. 그러면 사정 보정 개념 이만큼이죠. 적용 방법에는 사실 이게 유의사항에 쓰셨네요. 그럼 일정한 원칙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결국 평가사한테 달렸다. 유의사항에 저는 이제 뭐 생각했던 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보면 또 적용 방법의 유의사항이랑 또 비슷하네요 또. 그래서 비정상적 동기 개입 경우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야 되고, 그리고 보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면 그냥 배제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거 저는 썼는데, 이런 내용이 존재하는 거에 비해서 그럼 이게 지금 부족하냐를 보는 거예요. 괜찮잖아요. 잘 썼어요. 그러면 3.5 주고, 그다음에 시점 수정. 대상 물건 기준 시점, 거래 시점 기준 시점 다를 경우 시간적 흑자에서 그래서 가격 수준 보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시점 수정, 대상 물건 자체 가격 변동의 원칙인데 현실적으로 알기 쉽지 않아서 시점 수정치 적용한다. 그래서 변동률 지수, 시가 변동률, 대상 물가 지수. 이거 저는 이거 다 쓰면 분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되게 줄여서 썼거든요. 일단 유의사항, 시점 수정 시 지역, 거래 사례가 속한 지역으로 해야 한다. 자, 어떤 거 썼나 보면, 그래서 개념은 이렇고, 적용 방법에 요 지수랑 변동률법, 그리고 그 거래 사례가 그 소재하는 해당 지역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유의사항에 뭔가 그래도 한 두세 가지 쓰려고 저는 했어요. 쓰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이거는 이제 하나만 쓴 게 되고, 그래서 유의사항에다가 뭔가 더 썼으면 좋겠는 답안인 거고, 적용 방법이 얘한테 지금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 그래갖고 뭔가 얘는 아무리 써도 어쨌든 1.5인 거죠. 뭔가 전부 골고루 다 많이 썼으면 좋겠는 거라서. 그러면은 근데 얘도 이게 지금 약간 0.5고 이게 1이라고 했을 때 그래도 1.5 많이 썼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도 그러면 3.5에다가 3 되는 거예요. 3 그럼 6.5점 10점짜리 문제에 이제 6.5점 바른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 내용 그냥 묻는 문제는 많이 쓰면은 점수를 많이 받죠. 맞는 말로 쓰면. 그다음에 비율 수정법, 얘도 지금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쓰라고 했죠. 근데 15점이니까 목차를 한 6, 7개 잡는다고 했을 때, 근데 지금 비, 금, 연 3개씩 써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 묶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럼 6개 나오니까 그럼 뭐 개념이랑 적용 방식 그냥 묶어가지고 적당히 한 6줄 써야지, 뭐 7줄 써야지 하고, 얘는 한 4, 5줄 써야지 했을 때 그렇게 하셨네. 비율 수정법이란 같이 외우면 비율 수정한 방법이다. 지, 개, 조건, 항목, 비교치, 선정. 예를 들어 예를 들어도 했어. 2% 우세 1.020 곱셈으로 적용된다. 잘 썼어. 근데 비율 그러니까 이게 곱셈 말고 가감법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쵸, 곱셈을 한다인데 원래 비율 수정법이라는 그냥 이론적으로는 비율 승제법이랑 비율 가감법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5% 막 이렇게 하는 했을 때, 그러면 얘를 15점에서 그러면은 각각 한 3에서 3.5점이라고 했을 때, 얘는 그러면
1.5 1.5 개념이랑 적용 방식 합해서 1.5 장단점 계산 식구 적용 용이 그 다음에 우세 열쇠 있는 경우 이게 하향 편의 문제를 네. 제가 키워드로 올라서 아하 그쵸. 이거를 곱셈 방식으로 누적할 경우 근데 요것보다는 막 열쇠로 막 다 나오는 경우 모든 조건이 그러니까 모든 항목이 그러면은 다 곱하다 보면은 누적 너무 낮아진다는 거야. 가감법에 비해서. 얘는 오히려 좀 그거랑 관련돼 있어. 그 예를 들어서 복수 평가하고 할 때 둘 다 결론은 우세 열쇠가 같은데 이 구체적인 수치가 달라가지고 어느 평가사는 개별 요인 비교치가 1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 평가사는 1보다 낮게 나오면은 그걸 이제 개별 요인 비교치에서 역방향 났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누구는 똑같이 우세 열쇠 판단을 다 했지만 개별 요인 비교치 자체가 1보다 달라지는 거예요. 1 기준으로. 그래서 그거에 나오는 서술에 이건 더 가까워요. 얘는 장점 뭐 0.5 하고 얘는 그래도 막 무슨 뭐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에요. 갖고 1점 받을 수 있어. 그 다음에 금액 수정법 가치 형성의 차이를 금액의 음방법으로 수정하는 방법이다. 조성 중인 택지인 경우 조성 비용 차이 있는 경우 그거를 금액을 빼거나 나눈다. 뭔가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비율 수정법하고 뭐 그 차이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뭐 진짜 뭘 빼는 거다. 그래서 뭘 뺀다. 이렇게만 쓰면 약간 부족한 거고 비율 수정법의 단점은 얘는 또 보완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그 금액이란 그 차이를 시장 자료나 유사 사례에서 도출해서 더하거나 빼는 거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더 유효한 거죠. 득점하기에. 얘는 1점. 넘어가서 장단점. 거래 사례 차이를 구체적 금액으로 할 수 있어서 개별성 반영의 장점이 있다. 개별성 반영의 장점이 있다. 이것도 약간 애매해요. 그러니까 개별성 반영 자체는 비율수정법도 하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그러니까 이게 좀 장점이죠. 그러니까 딱 명확하게 금액 이거에 비해서 이거 부족하니까 5천만 원 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쉽고 뭐 직관적이고 무슨 뭐 몇 퍼센트 막 곱하고 이런 거에 비해서 그리고 설득력이 높다. 이게 장점이고 근데 반면 단점은 이런 정확한 금액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비교 사항들이 있다는 게 단점인 거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비용 자료를 알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면 사실 이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게 아닌 것 같은 인상을 주죠. 그죠? 그러니까 금액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항목의 경우 적용이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거 보는 김에 그냥 내용을 알고 가세요. 이거 뭐 또 맨날 보기는 손이 잘 안 가는 파트니까. 그러면 얘도 개별성 반영의 장점이 있다랑 비용 0.5점. 왜냐면은 얘는 분량이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어쨌든 내용 자체가 그다음에 연속 수정법 연이어 적용. 이것도 연이어 적용이라기보다는
비율로 나오기 쉬운 거 비율로 하고 금액으로도 표시하고 금액으로 표시하기 쉬운 거를 금액으로도 표시하고 비율로도 표시 다 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실무 문제 풀었던 거를 제가 뭐, 이해한 그게 음. 가용료로 곱한 다음에 더하기 뭐 단가 5만 원 해가지고 나왔던 그쵸. 그걸로 생각해서 딱 거의 그걸로 푸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다 표시한다. 다 표시한다. 다 표시할 수 있고. 그리고 다 적용한다. 좀 그냥 그거 위주로. 모두 다. 네. 네. 그러니까 연이어 적용한다는 게 네. 어떤 거는 비율을 하고 어떤 건 금액을 해가지고 그거를 짬뽕한다 이런 느낌이 아닌 거고 그냥 비율 수정법도 하고 연이어서 금액 수정법도 다 한다 이런 느낌. 네. 그래서 하지만 답안에 어쨌든 이렇게 쓰면은 뭐 틀린 말이 아닌 거죠. 그냥 넘어가죠. 그다음에 비율 방식으로 하고 이런 거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표시는 다 하는 거예요. 비율로 나오는 것도 금액으로도 다 치환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절대액으로 표시 못하는 비교 항목 존재하면 적용이 곤란해요. 그리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모돼요. 다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도 합산 차감하여 부정을 말한다. 뭔가 1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부여되는 거예요. 뭔가 1.5점을 줘야지라고 한 거에 대해서 1.5점 주기는 뭐한데 하면 이제 1점이 되고 점수를 주기에 약간 뭐하지만 그래도 뭔가 그래도 뭐 점수를 아예 안 줄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0.5점이 부여되고 그런 식입니다. 장단점, 장점, 개별성 반영 유래. 쓸모리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한번 이렇게 써버리면은 그 계속 갖고 가야 되니까. 중복 고려, 중복 고려를 피하기. 이것도 약간 지금 중복 서술. 주관 개입. 주관 개입은 그렇게 따지면 모든 방법이. 이것도 장점. 그러니까 동시에 갖는다 뭐 이거는 이제 맞는데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적용이 용이한 이것도 비율이 적용이 용이한 그 요인도 있고 금액이 용이한 요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냥 적용이 용이한 비율수정법 하면은 약간 애매하고 뭐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긴 한데 그냥 몇 퍼센트 이래버리니까 1점. 왜요? 많이 줬어요? 0.5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됐어. 그 다음에 시장가치 산정에서 시장성 반영 유래가 설정된 방법이다. 그러나 사례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성을 급변하는 경우 적용에 한계가 있다. 요거는 뭐 이견이 있긴 한데 예. 네. 맞아. 근데 둘 다 어쨌든 견해가 존재해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시장 가격 조정할 때 가중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걸 줘야 되냐. 그거는 이견이에요, 이견. 근데 예를 들어서 그죠? 보통 그거죠. 급변할 때 오히려 지금 그럼 시장에 존재하는 실거래가라는 게 어제까지는 맞는 자료인데 오늘은 안 맞는 걸 수 있는 거라서 그러면은 시장성에 의거한 거보다는 차라리 원가 방식을 하는 게 낫다 막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그거랑 그다음에 급변하는데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냐가 더 오히려 이 가치를 나타내는데 더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이 오히려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견이 있는 게 맞아요. 요거는. 그래서 사실 귀에 걸면 귀거든. 그 써도 상관없는 말인 거죠. 네네네. 네. 혹시 그럼 수익 방식은 그 급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익 방식도 이견이 아. 또 그거 자체에도 이견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 안에서 내가 서술하는 또 그 안에서 논리적으로 맞으면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론 과목이 정해진 답이 없다고 하는 거고 그런 거는 없긴 하죠 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으면 돼요. 근거가 있고 논리 흐름이 맞아서 내가 이렇게 결론을 냈다. 그러면 점수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 터무니없는 게 아니면. 그다음에 3방식 평형. 한계 보완하고 편의 현상 방지에서 객관적 필요가 있다. 잘 썼어. 1.5. 그 1번 지금 몇 점이죠? 2.5, 4, 6, 그다음에 8, 9.5, 10.5, 얼마야? 12, 15.5, 16.5, 19.5, 20.5, 23.5. 오. 참고로 1번 문제 40점짜리는 진짜 제일 잘 받으면은 70%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작년 1번 문제도 그러니까 열심히 막 외운 사람은 점수를 뭐 높게 받았는데 조금이라도 못 쓰고 이런 문제 서결에 뭘 쓰겠어 이러면서 서결 안 쓰고 이런 사람은 이제 1번에서 팍 못 받았죠. 이거를 1번만 쭉 하고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자, 그다음에 컴온 컴온 모자이크 해주신다고. 1번 봅시다. 감칙 11조 3방식 너무 위에까지 거슬러 올라갔어. 이것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그냥 딱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그냥 가치 삼변성 중에 뭐 시장성에 근거한 방식이다로만 시작해도 사실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너무 거슬러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약간 거슬러 올라간 것부터 쓰면은 쓰기에 항상 무난한 건 맞아요. 그게 배경이니까. 근데 얘는 약간 요렇게 할애할 정도는 너무 거슬러 올라갔다. 네, 그 중에서 또 왜 이게 나왔어? 비교 방식은 시장성 기초한 방식으로 거래사례 비교법과 임대사례 이것도 쓸 필요가 없어. 왜냐면 문제가 저희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지금 한정하고 문제를 주고 있어가지고 그냥 거래사례 비교법은 가치 삼변성 중에 시장성에 기초한 협의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또 정의도 쓸 거라서 그죠? 그러니까 그 감정평가 방법을 특정해서 줄수록 그것만 쓰려고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관련된 내용이 막 이만큼 있는 데에서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뭔가 이거에 대해서 막 물었다 하면은 그냥 무슨 말 하려고 했지? 말하면서 또 이 감정평가 이론의 폐해. 답안 쓰다가도 내가 못 쓰려고 했더라 말. 무슨 말 했지? 그러니까 거사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딴 것도 여러 가지 내용이 존재하는 거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약간 대물음이든 소물음이든 해서
되게 일부러 제발 좀 요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요것만 써라라는 느낌으로 사실 되게 한정해서 주는 거거든요. 문제들 읽다 보면은 그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또 뭐 감정평가 방식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적산법을 묻고 싶을 때도 적산법 문제를 내면 그렇게 서에서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에는 임대사례 비교법이 있으며 감칙 22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임대사례 비교법의 원칙이나 적산법이 적으면 어쩌고저쩌고 주로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조정에서 모두가 그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사례 비교, 그러니까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에는 또 막 이러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뭐 비교 방식에 따른 그다음 원가 방식에 따른 그거까지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면의 낭비다. 어느 정도 위에 거슬러 올라가서 딱 그것만 쓰면 되고 문제가 그래서 출제 의도 파악이 그것도 들어가요 사실. 하여튼 그러면 지금 그래서 이하 뭐뭐에 대해 설명한다. 이것도 뺍니다. 아무 득점을 할 수 없는 서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원래 논문 글쓰기를 할 때는 서에 들어갈 말에 맨 마지막에 이제 본문에서 이하 쓸 내용에 대한 이런 어떤 거 쓰겠다, 어떤 거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그게 논문 글쓰기의 서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요소에 해당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막 20페이지 아니면 뭐 100페이지 넘는 논문을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논문을 쓴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우리 답안을 그럴 때에는 서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요소가 몇 가지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논문 글쓰기에서 서에 들어갈 요소 중에 얘는 뺍니다. 소논문 글쓰기에서는 얘는 안 씁니다. 왜냐면 얘 말고도 쓸 말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지금 서에서 그래서 지금 뭔가 분량이 많잖아요. 쓴 게 많지만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 득점에 유효한 문장이 분량이 가치 삼면성 중에 시장성 기초한 방식이고 그 중에 협의의 시장 가치 구하는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라는 것밖에 지금 사실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1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에서 요거는 그러니까 썼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굳이 쓸 네. 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시간을 다투고 있으니까 그리고 요것도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물음 1 하면 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은 그런 게 없었는데 특히 문제 3번이든 그런 데에서 소물음 없이 낼 때 있잖아요. 20점 이상일 때. 근데 그런 건 사실 우리가 로마자 목차 단위에서 끊어줘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목차를 잡는 거지만 이렇게 사실 이거 우리 시험이라서 그래요. 시험이라서 시간 없으니까 물음 1 그냥 이렇게 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이거 안 했다고 해서 점수 안 주고 나쁘게 보고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간 아끼는 게 중요하니까 안 써도 됩니다. 물음 1, 2, 3만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정의 비싸게 거래자 비교서 현황의 사시 같이 잘못해서 합니다. 이건 맞죠? 네, 적용 원리 시장성 시장에서 얼마 거래되는가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은 일반적으로 광해 경제저로서 전형적인 시장 차원의 수요 공급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결정되고 시장을 갖는다. 이것도 뭔가 이게 뭐 더 들어갈 수 있는 말이 있나요? 그럼 이제 채점자가 자기의 이제 예시 답안을 보면서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애초에 이거를 점수를 덜 줬어요. 그러니까 배점을 절반을 안 줬어요.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사례 수집 및 선정 기준에 적정 실거래가랑 일반적 기준이랑 구체적 기준 해가지고 이렇게 다 썼어요.
1.5, 1.5, 1.5 하기에는 훨씬 더 많이 썼어요. 사실 지금 한 5점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뭐 이걸 썼는데 만약에 아니었다고 해도 쓴 게 막 이게 이미 있는 상황에서 막, 아 이거 틀렸어 이러면서 막 4점 안 그런단 말이야. 딴 거를 썼으니까. 자, 그러면 5점이고 지금 물음 1에 9에서 10점을 줄 수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1, 2점 그래서 5, 2, 7, 8.5 잠깐만 일단 대체 원칙 유사무권 영어마다 가지는 원칙이다. 유사사례 선정하여 표현하는 그런 것이다. 2점 1점 주고 그러면 지금 2, 7, 8.5인데 사실 이거를 되게 잘 썼단 말이에요. 각 1.5보다도 더 줄 수 있어. 거의 5점. 그러면은 9점. 그래서 여기에 지금 9점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정보정 개념 적용법의 유의사항 개념 적용법의 유의사항 그래서 사정보정 거나 현재 상태로 작업이다. 그래서 이거 사정기는 선전시 이것도 좋겠다. 이거 한 문장씩 이렇게 덧붙이는 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거 일단 1.5. 그다음에 이거 금융 보정 시간 가치 철거물 이거 그거 쓰지 금철사배 그 예시를 그냥 저도 이거 썼는데 쓰면 안 되나요? 왜 저러는 아니요 중사철배 괜찮아요. 근데 다만 그러니까 적용 방법이란 말이에요. 적용 사례는 아니고 정확히는. 그래서 보정을 뭐 증액한다, 감액한다, 아니면은 사정 보정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뭐든 할 때 방법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사정 보정을 하는 경우에 좀 해당을 하는 거죠. 구체적인 경우. 그러니까 이걸 썼어도 이 경우에는 뭐 증액을 해야 혹은 감액을 해야 한다. 그게 들어가면 사실 맞죠. 그래서 사정 불가능할 때는 선정하지 않는 게 유의사항. 유의사항만 했을 때 사실 0.5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만 쓴 거죠 지금. 애매하다. 뭔가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이라도 증액 혹은 감액한다 뭐 이렇게만 살짝만 덧붙였어도 이거에 지금 1점 이렇게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방법이 아니어가지고 이것도 한 0.5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점 수정 시간적 격차 수정을 한다. 가치 형성이 변화함으로 기준 시점에서 이것도 되게 풍부하게 잘 쓰셨어. 가격 변동률, 대상 물가 변동률 원칙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수 활용. 상이함으로 토지의 지가 변동률, 물론 건축 지수 등 다른. 이것도 잘 썼어요. 잘 썼는데 어디 보자. 적용 방법.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말이 더 있긴 한데. 생각이 안 났어요. 네.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3에서 3.5 이렇게 줄 수 있단 말이에요. 했을 때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묶어서 2.5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묶어서 2.5 그다음에 수정 방법, 비율 수정법. 백분율 치환해서 수정할 방법이다.
물건별 가치 형성 요인. 이 비율 승계라고 쓴 거 아니야? 승제법 아니야? 현실 활용 아니야. 이런 거 채점이면 실제로 안 봐. 그래서 활용도 높고 계산하기 쉽다. 계산하기 비율이 왜곡돼요. 과제 또는 과정이 다르다. 좋아요. 근데 이제 분량이 배분의 취한. 이것도 뭔가 부족하거든요. 이것도 일정. 분량이 좀 그쵸. 적어서. 그러니까 담고 있는 내용으로 보는 것 말이에요. 담고 있는 내용의 분량.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써도 담고 있는 내용이 많으면은 막 1.5까지 받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금액 수정. 가치 형성 요인 차이. 화폐액으로 표시. 비교치를 금액으로 사죠. 더하거나 빼서. 약간 지금 중복 서술. 맞아요. 똑같은 말. 이거 한 이렇게 문제 앞에 쓰려다가. 두고 채점하면은 다들 이렇게 막 고해성사한. 맞아요. 어떻게 아셨지? 이러면서. 그래갖고 진짜 이제 실제 채점위원급 분들쯤 되면은 그냥 이렇게 딱 보면은 이 답안 대충 몇 점 수준이겠다가 막 다 보인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도 강의하면서 채점하는 저도 이렇게 읽으면 이거 쓸 때 약간 뇌에 힘 빼고 썼구만 막 이런 거 다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론 시험 답안 쓸 때 제일 명심해야 될 거. 뇌에서 힘 절대 빼면 안 돼요. 오늘 저 좀 빼서 그 순간 빼게 되거든요. 빼서 토스했어요. 오늘은 안 돼. 오늘은 안 돼요? 다음 주는 뇌에 힘 주고 네, 알겠습니다. 장단점. 금액 그대로 이해의식고 설득력 높고 직관적. 그러나 금액으로 하는 게 용이하지. 요거는 가치 형성 요인 차이를 금액으로 선정하는 게 용이하지 않은 요인의 경우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인 거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발코니 확장에 대한 게 시장에서 이거 발코니 확장했으면 얼마 추가라고 해서 금액이 명확하게 좀 있고 그게 가능하면 오히려 이게 좋은 거죠. 비율보다. 그래서 얘도 약간 다른 추가해서 거죠? 썼어야 되니. 서술을 더 그쵸. 더 정확히 했어야 되는 거고. 연속 수정법. 그래가지고 또 채점할 때 보면 그래서 그 정확히 알고 쓴 건지 아닌지도 보여요. 그래서 채점을 하다 보면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은 그걸 약간 저런 걸 말하는 거구나 그게 돼요. 연속 수정법. 비율 수정법. 혼합. 사람을 맞으면 이제 비율하고 연속 수정법. 이것도 뭔가 이름 그대로 썼는데. 이거? 맞아요. 앞에서 계속 맞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 분량만 보면 1점 줄 수 있어 보이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실이 부족해. 일단 장단점 보면 비율성법, 장점 해서 객관성 제고된다. 괜찮아요. 실제로 가치 형성의 비교치 구하는 과정이 복잡하다라기보다는 시간이 그냥 많이 걸리는 거예요. 다 해야 되니까. 네, 그냥 오래 걸리는 거예요. 다 해야 되니까. 이제 좀 알겠죠. 그래서 과정이 복잡하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읽으면서 잘 모르고 썼구나. 활용도가 낮다. 활용도가 낮다도 그래가지고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냥 비율만 하고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그럴싸하게 다 이렇게 뭐가 썼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그래서 굳이 따지면 한 0.7점 0.5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뭐 이렇게 서술을 했잖아요. 그리고 얘는
얘도 한 0.7점. 거의 둘이 해서 1.5점. 결어 거래살 비교법 가장 많이 활용되고 유용성이 있다. 그러나 비시장 제한은 적용이 어렵다. 왜냐면 시장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 따라서 가치 형성 요인 정확히 파악하여 가치를 구하되 비시장 제한은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이 어렵다. 따라서 가치 형성 요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아 그거는 근데 다 그러니까 그죠? 진짜 그냥 다른 말이죠. 다른 말이긴 한데 그렇게 그죠. 이어질 수 그쵸.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그냥 거래사례 비교법은 활용하고 비시장 제한은 좀 어려운 방법이고 따라서 거래사례 비교법 할 때 얘 이거 하고 병용도 해야 된다 라는 그 의도로 썼다는 거를 그 되게 상냥한 마음으로는 읽혀요. 근데 딱 이렇게 읽으면 그쵸. 그냥 이렇게 쭉 보면서 응? 하는 순간 이게 쭉 읽히지 않는 순간 점수를 이렇게 되게 만점 주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되게 하면서 쭉 읽히지 않고 딱 이렇게 멈칫하게 된다는 거는 이 말을 여기다 왜 썼지? 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게 지금 약간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비시장 제한의 경우 적용 어렵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이 시장성 있는 제어야만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썼구나. 근데 여기서 이게 따라서만 뺐어도 됐을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 저는 결을 못 썼으니까. 저도 이거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쓰라고 하면 못 쓸. 저도 쓰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저는 목차 잡는 거에 거의 20분 넘게 쓰고 막 23분 이렇게 쓰고 저는 결을 안 쓰는 전략을 결국 택했어요. 결 좋은 전략 같아. 근데 대신 저는 이제 목차를 끝장나게 쓰는 거죠. 그리고 서도 약간 이렇게 해야 좀 다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분량보다 한 약간 요 정도씩? 3분의 2 정도밖에. 그러니까 서도 덜 쓰고 결도 안 쓰긴 했어요. 저는 수험생 때는 결국은. 근데 그래서 사실 54, 5점 넘겨본 적은 없어요. 맨날 그 50점 이렇게 거기서 하긴 했는데 근데 맨날 분량을 그래도 한 12~13페이지 썼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서결을 안 써서 그런 거였고 서결 써서 한 14페이지 나와서 목차 열심히 잡으면 55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6페이지도 안 써도 돼요 사실. 20페이지로 답안지 바뀐 거 자체가 법규 때문에 법규는 진짜 그 한 시험장 안에서는 막 4, 5, 6명이 꼭 답안지 한 권씩 더 받고 이러니까 애초에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론 누가 16페이지 하여튼 결에서 주관 개입 불가피하다 좀 이걸 저는 썼죠. 주관 개입 불가피하다는 거랑 그러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자체에 대한 장단점을 본문에서 굳이 묻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서에서는 장점을 쓰면서 이제 시작해서 들어가고 쭉 해서 구체적인 내용 쓴 다음에 마지막에 결에서는 그래도 거래사례 비교법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 우리 본문 그 기본 교재에서는 이런 거 쭉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과학화 객관화 방안 나오잖아요. 사실 그걸 쓴 거예요. 맞아요. 결국 이 주관 개입이 문제가 돼서 뭐 통계적으로 보완을 한다든지 다수 사례 수집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걸 썼죠. 사실 뭐 그걸 되게 막 엄청 어려운 말로 쓴 거고 그 과학화 객관화 관련돼서 사실 언급하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쓸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1점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거래사례비교법 자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시상가액 변경 이런 것보다는 했을 때 1, 2, 3.5, 6.5, 7.5, 10, 11.5, 12.5, 18, 20, 21.5. 그러면 50%는 넘고 60%는 안 되는 거죠. 네. 딱 이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 네네네 이거예요. 글씨를 이제 알지. 일번 맨 마지막으로 밀었어. 에? 아니 1번은 맨 마지막으로 썼어. 아니, 시간을 얼마 정도 걸리나 보고 잘 들어오고 있고. 저도 7시 가야 돼. 7시에는 그러면 먼저 합시다. 다음 타자. 글씨가 아니 시간 내에 써집니까? 아 이거 저 중간에 펜이 네 네. 번이나 바꿔가지고 펜 찾아다니다고 피니쉬. 그러면은 그러지 않았었으면은 네.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저 약간 랜덤이에요. 랜덤으로. 좀 저번처럼 갑자기 결을 또 엄청 길게 쓰면 맞아. 그런 특징이 있으셨어. 네. 갑자기 20점 문제인데 결 많이 만큼 쓰고. 네, 맞아. 이럴 때 가끔 안주 못하고. 실제 시험에서는 안 그러면 돼. 자, 봅시다. 가장 널리 활용. 경제성, 자연스러운 현상. 와. 근데 일단 높은 활용도, 사례 신뢰성, 주관 개입 가능성, 한계를 지닌다. 그래서 여기 서에서부터 다 써버. 결에서 못 썼어요? 결에서 못 썼어요? 결은 이제 감정평가사가 해야 될 일. 역사적 가격. 심도 있는 분석이 따르지 않는다면 부정확성 증대시키는 역효과. 감정평가단 전문 지식인으로서 시장 시간 변화 따른 사회의 행정적 요인 반영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종합 검토하여 객관적 신뢰. 좋은 말인데 뭔가 이 문제에 가장 이게 뭔가 유효한 결이냐라고 했을 때는 약간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거는 쓴 거에 비해서는 점수를 못 받을 것 같아. 좋아요. 잘 썼어요. 아주 막 전문가답게 썼어요. 근데 40점짜리 문제에서 결을 한 2점 정도 준다고 했을 때 1.5점. 그러니까 쓴 거에 비해서는 너무 미흡하죠. 점수가 빈약하죠. 아쉽긴 하지만 이것도 보니까 지금 결에다 힘을 엄청 줬네. 서랑 결이랑. 그러니까 서보다 결은 조금 덜 써도 되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결이 이렇게 쭉 쓰고 나서 마지막에 약간 힘을 조금 빼고 좀 그냥 마무리하듯이 쓰면 되는 건데 지금 결에서 힘이 막 들어가 있어. 서결에 약간 좀 강박이. 사실 서는 그러면 좋아요. 네. 근데 결은 이거보단 덜 힘이 들어가도 돼요. 문 1도 결 생략하셨어요?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좀 그냥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쓴다고 해도 네. 애초에 그러니까 결 버리려고 마음을 먹고 들어가 버리니까
결 쓸 수 있는 것 같아도 그냥 아. 한 4줄 쓰고 말고 이랬던 것 같아. 1번이라고 해도. 그리고 사실 단연차니까 그 전에도 결을 안 써버릇 했었단 말이에요. 안 써도 점수 나오는 거예요. 아, 50점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버려야겠다. 야 이거는 난 결을 할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결 안 써도 이렇게 속도가 안 나는데 저도 그래요. 네, 저 진짜 너무 생각하는 것도 느리고 쓰는 것도 느려가지고 근데 어떻게 이 글씨인데 그 속도가 나죠? 저는 너무 아파요. 맨날. 근데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결국에는 글씨를 완전 포기했었어요. 글씨를 뭔가 생각보다 더 놨어요. 그래야 속도가 그나마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시험 진짜 얼마 안 남았을 시점에는 손이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저 그때 이후로 오른쪽 손목에서 맨날 소리 나거든요. 맨날 이러고 어우씨. 그래갖고 그때 진짜 손목 마지막에 이제 안 쓰려고만 했었죠. 그냥 맨날 눈으로만 풀고 해도 그냥 A4 용지 그냥 종이에다가 목차 정도 잡고 했었는데 이거 매주 이렇게 그래서 뒤에 보면 네 엄청 날라요 계속 점점. 언제 날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디가 나는 마지막까지. 진짜 잘 쓰시네. 그러니까 글씨가 잘 쓰고 이렇게 꽉꽉 채워서 쓰면은 확실히 점수가 쓴 거에 비해 잘 나오는 것도 있어요 또. 어쩔 수 없어. 맞아. 그래가지고 그것도 있어요. 요렇게 쓰시는 분들 있거든요. 여기 띄고 그러면 사실 한 줄에 막 16, 7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 분들은. 근데 꽉 채웠으면 막 23, 4자가 넘게 쓰는데 그러면은 줄수를 채우기에 약간 급급하지만 어차피 여기가 비어 있거든요. 이렇게가 쫙 비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막 이만큼을 비우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봤자 페이지 수가 만약에 뭐 18, 9페이지가 된다고 해도 어차피 채점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보단 차라리 꽉 채워서 쓰는 게 저는 더 인상 그냥 나은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편법 썼다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어서. 다시 서에서 모든 걸 다 썼어. 전 되게 대략적으로 썼다 자기. 그게 왜냐면은 모든 걸 다 쓰려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높은 활용도가 있다까지를 이렇게 불려서 썼으면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해도 충분한 건데.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채점할 때 막 이렇게까지 안 할 것 같긴 한데 서를 지금 읽었는데 이미 거래사례 비교법에 대한 논의가 끝났어. 뭔가 높은 활용도가 있어서. 그럼 여기 한계를 지닌다고 끝냈어야 될까요? 아니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하 이제 들어갈 말이 거래사례 비교법에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고 되게 이 방법을 잘 숙지해서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 그냥 쭉 할 예정인데 그래서 높은 활용도가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했으면 그냥 사실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객관화 주기 잘다. 근데 2점 줄 수 있어. 어쨌든 담고 있는 내용이 많아요. 실제로 채점은 어떻게 하시는 모르겠지만 정의 같이 연습. 그래서 방법을 말한다. 적용 원리, 시장성, 대체 원칙 근거한다. 그래서 대체 원칙이란 말한다. 기회비용, 유저 승률 제어. 시장성을 안 썼어요. 오잉? 그러네? 해닝 과정 거치며 기회가 대체 원칙을 엄청 풍부하게 쓰고 그럼 1점을 주셨는데 시장성 요만큼 쓰고
대체 원칙 막 이렇게 썼으면은 시장성에 대해서도 1점을 받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대체 원칙은 아무리 길게 써도 1점. 그다음에 기준, 실무 기준, 거래 사정, 그리고 계량화점. 사정 보정 가능성이 큰 사례의 의의를 썼네요. 사정 기입으로 인해서 괴리되는 경우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뭐 틀린 말 아니니까. 근데 잠깐만, 그러면은 지금 사정, 시점 수정, 위치적, 물적. 이거 사실 그냥 위치적, 물적 유사성만 써도 충분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좋죠. 근데 이렇게 썼는데 완주를 못할 가능성이 커가지고 그래서 늘 문제인 것 뿐이고, 이렇게 쓰면 너무 좋죠. 이렇게 20페이지 꽉 채웠다? 확 수석. 구체적 기준. 응? 사정 보정이 또 나왔네요. 그걸 조금 다르게 쓰려고 했는데 왜죠? 왜죠? 잘못 썼어요. 배분법 활용해서 추출, 또 추출 필요성 기준이 된다. 이 일단은 1점 거래 시점 분명, 가격 변동이 있으면 보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근데 어쨌든 애매하다. 그러니까 막 되게 막 풍부한데 담고 있는 키워드가 가격 변동 0.7? 이것도 사실 0.7? 그럼 일단 이거 두 개에서 1.5. 위불 것으로 지역 분석을 거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네. 문장이 뭐 이렇게 되게 뭔가 완결이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느낌. 그러니까 위치적 유사성이란 인근 지역 동종 유사적 거래대에 사실한다는 것으로 지역 분석이 가능함을 얘기한다 뭐라든지. 원래 좀 더 뒷문장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 근데 아니요,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쓰는 답은 물정 유사성. 어... 1.5. 이거는 사정 보정을 앞에서는 0.7이다. 얘도 0.7. 근데 얘는 앞에랑 중복돼도요? 근데 이게 그 좀 사정 보정 뭔가 애매한. 이럴 때 실제로 어떻게 채점하려나. 이렇게 보니까 이건 0.5인데 0.5. 전 중복되면 안 줄 거라는 그렇긴 생각도 해요. 했는데. 네. 그렇긴 한데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목차는 같은데 합쳐서 썼으면 1.5점일 텐데 이것도 이렇게 해서 1.5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정 보정. 말한다.
어쨌든 이 물을 이에서 또 묻고 있는 거라서 써도 되고. 그러니까 의 적용법 위해서 사정보호 분자. 사례. 뭔가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응? 네? 괜찮아. 적용 방법 썼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애매하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네. 없어서 사례마다 개별적으로 결국 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요구된다 이렇게 쓰면 맞는데, 근데 뭐 무슨 의미인지는 알 것 같아. 개별성이 워낙 강한 그런 사안이니까 네. 어차피 기준이 있을 수가 그냥 없다 이런 느낌인 건 맞는 것 같아. 개별적 처리는. 그래서 요구된다. 그리고 다수 거래 사례 해서 검토해야 된다. 이걸 여기다 쓰셨네. 또 여기 썼다고 해서 뭔가 틀린 건 아닌 것 같긴 해. 사정 보정 필요한 경우 거래된 시장의 객관적인 가격 수준이라. 이것도 뭔가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1.5 하고, 적용 방법과 의 합해서 이것도 1.5. 시점 수정이란 사례 거래 시점, 기준 시점 불일치 정상화하는 작업. 의의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실무 기준상 가격 변동률 걸 썼거나, 지수법, 변동률법. 이것도 뭔가,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지수법과 변동률법을 적용을 하는 건데, 네. 이렇게만 읽으면 이것도 있고 지수법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정확히 알고 쓴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매운 거 그냥 쫙 썼나? 느낌을 일단 주고. 근데 어쨌든 쓴 내용이 많았고, 일단 요것만 한 1점 되는 것 같아. 정확하게 파악. 변화가 정확하게 파악. 뭔가 이 다 책에서 본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되게 그럴듯하게 잘 쓰시네. 글빨이 좋으시네요. 네. 판단. 이거 너무 먼 과거 사례, 신뢰도 따라서 가능한 최근 거래 사례. 뭐지? 이게 시점 수정에 나오는 말인가요? 그런가? 아니 그냥 거래 사례 수집 쪽에 나오나 싶어가지고. 시점 수정에서 나왔던. 시장은 변동적이고 시계열적. 근데 뭔가 애매한데, 시점 수정 시 유의사항이잖아요. 뭔가 시점 수정의 필요성 아니에요? 그리고 시점 수정 모르겠다.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닌 것 같고, 맞나 싶지만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맞는 말인 것 같아. 동영. 시점 수정에 쓰는 말이 맞나? 근데 점수 줘요 실제로. 말이 되잖아. 논리적이고. 얘는 이거 의에 들어가고 다 들어간 거. 1점. 3.5. 비율수정법을 백분율 하는 방법이다. 가중치 평균 가중, 승제법 가감법,
승제법은 곱하거나 나누어 가가법은 더하거나 빼서. 이거 자체가 잘 썼어. 장단점. 비중 이게 소수점. 수학적 조작 과정. 특성간. 이것도 그냥 대충 맞는 말인 것 같네. 하향 편의시킨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 들었죠. 그러니까 곱셈으로 계속 하면은 실제 뭔가 그런 적용해야 되는 비교치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막 0.7 막 이렇게 될 수 있다. 그거긴 한데 특성 간 상대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해? 되게 말은 괜찮은 것 같은데 계속 곱하니까. 특성 간 상대적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갖고 글빨 좋은 사람들이 쓴 거에 비해 공부한 거에 비해 또 더 받고 하는 게 이런 데서도 나타나. 그러니까 맞는 말인 거야. 그러면은 이게 각각 3에서 3.5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합쳐서 그러니까 이거 다 해서 3.5 받을 수 있어 보이거든요. 일단 형식적으로 이렇게 줘서 3.5 가능한 것 같고 특성별 실제 화폐의 단점 보완 이것도 1 특성적 차이 직접적 반영 실증적 객관적 서술 다만 절대고 표시 어려운 경우가 많이 존재하고 상대적 방향 차이 좋습니다. 제가 적용 방법 또 고해성사 뒤에 두 개를 못했어요. 그렇군 몰라서. 그래서 그냥 개념에 그냥 묶었을 걸. 1.5 장단점에 1.5 연속 수정 누구나 모두 비율 그러면 취한 표시 연속으로 합성 이것도 1 한계 극복 가장 합리적 이론적으로는 다만 많으셔. 정확하게 쓴 사람 처음이야. 네. 이거는 이거 1.5 세 줄인데 엄청 다 그죠? 들어가서 그쵸. 그러면 4 5 9.5 10 12.5 더할 때가 제일 힘들어. 14 15 18 21 22 24 4 25.5 우와 25.5 우와 대박 60% 넘기고 70%죠. 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그냥 3개를 한다고 하고 이제 문제 1번 이제 문제 1번 끝났어. 저 2번을 다 못 썼어요. 2번 아니면 이렇게 매주 그냥 문제 하나씩만 할까? 문일만요? 문일만? 그럴까요? 그것도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해도 사실 왜냐면 2, 3, 4는 서결이 살짝 줄어들고 되죠. 네. 그렇게 할까? 네. 그러니까 어차피 유튜브에 올라가기에도 너무 길어. 네. 1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니면 그냥 4명 할 때 네. 1, 2, 3, 4 이렇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같은 문제에 대해서 맞네요. 네, 그걸 보는데 좀 의의가 있어. 음. 그러면 그냥 앞으로도 네. 1번만. 1번만 하고 나머지는 제가 따로 채점을 해서 다음 주에 네네. 나와드리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